러시아의 자존심 때문에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2022년 모스크바 재무부 회의실에서 젊은 공무원 올레그가 외친 이 한마디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얼어붙은 회의실, 분노로 일그러진 제 얼굴.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 재무부 정책기획 부서장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20년간 러시아 행정 시스템의 수호자로 자부심을 가졌던 저에게 이런 도전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외국 시스템 따위가 우리 러시아를 어떻게 구한다는 거지? 당신 같은 애송이가 감히 우리 시스템을 비판해?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올레그의 편에 서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외쳤고, 저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러시아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맞섰죠. 그날 저녁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영 뉴스에서는 러시아 행정 시스템 세계 최하위권 평가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 가슴은 화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시스템이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리나 페트로바 한국 행정 시스템 연구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라. 이 이야기는 오만한 러시아 고위 공무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을 뒤흔든 한국의 행정 시스템, 그리고 고위 공무원의 파격적인 선택.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연방 재무부 정책기획 부서장으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제가 걸어온 길은 항상 옳았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 행정 시스템을 지키며 정부의 기둥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젊은 공무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올레그, 그 건방진 젊은 공무원의 눈빛이 거슬렸어요. 행정 시스템 개혁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리나 페트로바가 임명되었음을 알립니다. 장관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올레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올레그가 손을 들었어요. 페트로바 부서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현 시스템은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러시아의 시스템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맞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올레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성을 감싸면 안 됩니다. 한국은 디지털 행정으로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당신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권위가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송이라고요? 부서장님,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뒤처지고 있어요. 올레그는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는 우리의 5배입니다. 시민 만족도는 3배 높고 부패 지수는 절반 수준이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런 숫자만으로 국가 시스템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시대적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장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일이나 한국 행정 시스템 연구를 위해 출장을 가야 합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올레그의 승리였죠. 저는 출장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리라 다짐했어요.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페트로바 부서장님, 저도 함께 출장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올레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묻어나는 승리감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좋아요. 당신이 그토록 칭찬하는 한국 시스템의 실체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의 대화는 서늘했습니다. 올레그는 태블릿으로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감탄하고 있나요? 현실은 자료와 다를 겁니다. 올레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부서장님,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년 넘게 행정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순진한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구름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출장을 와야 하는 거지? 러시아 시스템이 최고인데.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한국 정부 기관들을 방문한다는 일정표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올레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서장님, 내일 일정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방문일 뿐이죠. 올레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외교적 예의는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찬사는 기대하지 마세요. 식사 중에도 올레그는 계속해서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는 더욱 반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러시아의 시스템을 지켜야 해. 취침 전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놀라웠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아니,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 테야. 창문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가 놀라웠어요. 이리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빨리 입국 심사가 끝났는지 보셨나요? 올레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닐 거예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내내 주시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흘러갔어요. 러시아의 교통체증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스크바와는 다르죠? 도로 정비부터 교통신호 시스템까지 모두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올레그의 설명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찾아보는 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움이 커졌어요. 어디를 가나 디지털 정보 안내판이 있었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리나 씨. 이 키오스크로 시민들이 모든 민원을 24시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이에요. 올레그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리나 씨, 민원 만족도는 95%가 넘는다고 하네요. 우리 모스크바는 50%도 안 되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첫날 일정으로 방문한 시민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 외국인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으며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노인들은 이런 기계 다루기 어려워할 텐데. 올레그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디지털 도우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기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돕고 있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이미 해결책이 있었어요. 이리나 씨,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 않나요? 올레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확고했던 제 신념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깊이 들어가면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서울의 정부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조용하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시민들은 길게 줄을 서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 여기서는 모든 행정 서비스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부터 사업자 등록, 여권 발급까지 말이죠. 올레그의 설명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러시아는 각 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죠. 한국 담당자가 다가와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오류율은 0.001% 미만이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의 행정 오류율은 적어도 5%는 되었으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 시스템이 모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했죠. 올레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러시아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올레그,
당신은 러시아 공무원입니다. 다른 나라 앞에서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했어요. 올레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페트로바 부서장님, 배움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담당자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다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이 터치 한 번으로 연금 수령 확인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음성 안내로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분들이 며칠씩 기다려야 하죠. 올레그의 작은 중얼거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금 문제로 한 달 넘게 고생하셨으니까요.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류도 중요해요. 제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도 직원들은 따뜻하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올레그와 저는 침묵 속에 식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을까? 러시아가 정말 뒤처진 것일까? 이리나 씨, 오후에는 스마트 시티 컨트롤 센터를 방문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올레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의지가 없었어요. 스마트 시티 컨트롤 센터는 서울 중심부의 현대적인 건물 내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과 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서울 전체의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한국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각 부서가 따로 일하고 정보 공유는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교통체증이 예상되면 인공지능이 신호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최적의 경로를 구급차에 안내하고요. 올레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나요? 지난해에만 응급 대응 시간이 평균 4분 단축되어 약 200명의 생명을 더 구했다고 추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스크바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응급차가 교통체증에 막혀 도착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올레그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리나 씨. 우리도 배우면 됩니다. 담당자가 계속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범죄율 감소, 에너지 효율 증가, 환경 오염 저감. 모든 영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어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굳게 믿어온 제 신념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전통적 방식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이제는 의문으로 변했습니다. 이리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올레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의자에 앉았어요. 물 좀 드릴게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 변화를 거부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걸까? 센터를 나오면서 올레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검증된 모델을 따를 수 있으니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 러시아도 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가능성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올레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시스템들에 대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올레그,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올레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먼저 대화를 요청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물론이죠. 이리나 씨. 무슨 일이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완고했어요. 올레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읽혔어요. 사실 오늘 본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나 씨, 정말 괜찮으세요?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올레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가 저를 적대시한 게 아니라 정말로 러시아의 발전을 원했다는 것을. 올레그,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이 단지 내 권위에 도전하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군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레그의 열정과 지식은 감탄스러웠어요. 그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러시아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올레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배울 수 있겠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부서 간 정보 공유, 시민 중심 서비스. 밤이 깊어가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지식을, 올레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나누며 서로를 보완했어요. 올레그, 진작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올레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리나 씨. 당신 같은 경험 많은 분이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그저 도울 뿐이에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러시아의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올레그, 내일부터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도록 해요. 그리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올레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봐요. 출장에 남은 일정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질문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시스템을 열심히 배웠어요. 올레그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리나 씨, 이 민원 처리 앱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시민들이 집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시베리아 같은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호텔 로비에 앉아 러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올레그의 기술적 지식과 제 행정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어요. 우선 데이터 통합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각 부처가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이리나 씨.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부처들이 자기 정보를 공유하길 꺼려할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득해 볼게요. 20년간 쌓은 인맥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저는 진심으로 그들의 성과를 칭찬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장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올레그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첫 번째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어디서 시작할까요? 모스크바? 아니면 작은 도시부터? 올레그의 질문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규모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죠. 러시아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해야 해요. 한국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요. 제 말에 올레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나 씨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에는 한국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하셨는데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더 나은 방향으로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랜 신념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러시아도 변할 수 있어. 더 나은 방향으로. 모스크바로 향하는 하늘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모스크바로 돌아온 첫날,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행정부 회의실에서 우리의 제안은 차가운 반응에 부딪혔어요. 이리나 페트로바, 당신이 갑자기 개혁론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믿기 어렵군요. 재무부 차관 블라디미르의 말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주눅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블라디미르,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직접 보고 왔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미래는 없습니다. 올레그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시스템과 우리가 제안하는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젊은 공무원들의 눈이 반짝였지만 대부분의 고위 관리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 보셨나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보다 장기적 절감 효과가 훨씬 클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올레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예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계획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는 이럴 때 빛을 발했어요. 옛 동료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설득하며 우리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일이나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작은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구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레그와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리나 씨, 첫 번째 디지털 민원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올레그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도 있었고 시민들의 적응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특히 젊은 층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6개월 후 우리 프로젝트의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처리 시간이 70% 단축되었고 시민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러시아 행정현대화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올레그는 제 오른팔이 되어 함께 일했어요. 이리나 씨,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우리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는 용기였어요.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그 도시의 불빛이 제 마음속에서도 빛나고 있어요. 올레그,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레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떤 도전이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리나 씨,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조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에서의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어요.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변화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국영TV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고령 주민이 집에서 태블릿으로 연금을 확인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어요. 그분의 환한 미소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리나 당신 덕분에 러시아가 변하고 있어요. 장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의 공이 아닙니다. 올레그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덕분이에요. 사무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붉은 광장도 보이네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 도시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받은 감사패가 놓여 있어요. 한러 행정협력의 선구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길을 찾아 변화하는 결단력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젊은 공무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의 눈에서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보다 더 멀리 나아가길 바랍니다. 올레그는 이제 제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갈 거예요. 자존심과 편견을 버리고 배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념을 넘어, 세대를 넘어서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모스크바의 한 구석에서 변화는 계속됩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뭉클 감동 스토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